주상규 2-4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령.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2년 반쯤 되었다.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계곡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 한 그루 나무처럼 수필이네? 네. 제재 연구 한번 잠깐 볼게.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체험적, 성찰적, 고백적. 제재, 배못이 박힌 참나무. 주제, 쉽게 흔들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 특징, 글쓴이 경험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표현함.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드러남. 갈래로서는 교술갈래 있지, 교술갈래. 제재 연구에서 잘 모르는 단어. 경수필? 경수필. 경수필은 반대쪽을 생각하면 돼. 네. 경이 가벼울 경자야. 네. 그럼 반대는 뭐겠어? 무거울 중? 중자 쓰는 중수필. 경수필은 가벼운 수필. 중수필은 무거운 수필. 네. 경수필은 영어로는 잘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 미셀러니. 경수필을 미셀러니라고 해. 네. 미셀러니. 발음은 뭐 별로지만 미셀러니. 중수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야. 에세이. 보통 에세이가 소논문이거든. 네. 그러니까 소논문처럼 무거운 수필 해서 에세이, 중수필. 네. 그래서 경수필은 신변 잡기. 네. 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네. 그런 수필들을 경수필을 하고, 중수필은 주제가 좀 무겁겠지. 네. 예, 철학적,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정도를 중수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북한산 산행이 제재에 해당하잖아. 네. 그리고 산행 중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 해당하니까 신변 잡기. 그래서 경수필. 됐지? 네. 또 다른 거 괜찮은 것. 괜찮아? 네. 작가 윤대령을 보자. 윤대령 1962년생이네. 그럼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야. 윤대령은 소설가로 유명해. 그래서 수필은 보통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자신의 단상을 적을 때 많이 사용하지. 네. 그런데 윤대령은 소설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네. 윤대령 소설가. 1990년대의 새로운 문학적 감성을 대변하는 소설가로 존재의 근원을 독특한 문체로 그려냈다. 네. 주요 작품으로는 천지간, 빛의 걸음걸이 등이 있다. 잘 모르겠지? 네. 윤대령은 그래도 팬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아무리 소설의 시대가 아니고 네. 유튜브나 핸드폰의 시대라고 해도 네. 그래도 나름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분은 주말마다 혼자 산행을 한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가운데 한번 읽어보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일선사는 옛날에 시인 공은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에서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쳐 오르곤 했다. 경내는 일정한 지역의 안? 네. 여기의 경내는 일선사 아니야. 네. 일선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뭐 그런 의미겠지. 네. 그 다음에 내처 이런 것들은 나올만 하겠는데. 네. 내처 어떤 일 끝에 더 나아가. 그래서 숨을 고른 다음 내처 오르곤 했다. 여기서 쉬지 않고 바로 그냥 올라갔다는 의미가 있네. 네. 드디어 한 그루 나무처럼의 주인공인 참나무 한 그루, 즉 참나무가 드디어 나왔네.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참나무에 대못이 박혀 있었네. 네. 첫 번째 단락은 네.
그 사냥할 때의 그 위치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데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왔지. 네. 그런데는 시에서는 시상이 전환될 테고 수필에서는 뭔가 사건이든지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못을 빼냈네요. 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봄날의 참나무의 모습이네요. 연두빛. 봄에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연두빛에 대한 머릿속에 딱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 봄은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좀. 여름에는 연두빛보다는 훨씬 짙은 색이지. 네. 짙은 녹색. 네. 그렇지. 지금은 뭐 네 나이 때는 아직 경치보다는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심산스럽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네가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봐.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어쨌든 참나무와의 인연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 천들이 느티나무의 천들이 감겨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영혼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뭐 우주나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주나무. 네. 근데 우리는 마을을 지키는 무슨 선앙당 나무 네. 이런 거지. 약간 그 무속과 관계 있는 우주나무라고 한다네요. 우주나무,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나무임. 그래서 글쓴이 의도, 참나무를 자신의 우주나무로 삼았다는 것은 곧 참나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보자.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은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샤머니즘의 형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원래 원시적 사고에서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우주나무에 영혼이 있어서 그 앞에서 빌면 그 기도를 하늘에 전달해 준다는 그런 의미였잖아. 네. 참나무에게 기도를 했더니 어머님이 나선 것처럼. 네. 그러면 샤머니즘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렇다는 것보다도 네. 사랑이지. 사랑의 표현이야. 네. 어머님을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원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닐까? 어떤 것에 기도를 할 때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지 않냐? 아, 그런가요? 어떠냐? 기도라는 게 주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주변이나 이런 것부터. 네. 보통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네. 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의 기도부터 하지 않나? 아, 그치. 너는 종교가 있니? 없어요. 집안도 따로 특별한 게 없고? 네, 없어요.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참나무하고 인연을 맺은 지 봄부터 벌써 겨울이 됐네요. 네.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네요. 네. 무연히 아득하게 너른 상태로 고즈넉하게 서 있다 뭐 그런 정도인가? 어쨌든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 삶을 살고 있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네. 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잖아. 이기적 삶을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네. 그러나 이타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이기적인 것만을 고집할 때 그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타적인 삶은 참 어렵잖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근데 이타적 범위가 있겠지. 최초의 이타적은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점점 더 넓어져서 온 마음이 이타적인 걸로 가득 찬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겠지. 이제부터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성찰의 시간이네요.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함.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반성함.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반성함. 그 앞에 두 개는 뭐 자신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거는 이타에 대한 얘기고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함. 뭐 어차피 경수필, 가벼운 수필이에요. 미셀러니니까 뭐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학습활동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 있네요. 이 수필의 내용을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구분하자. 경험한 내용,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내고 그 나무와 인연을 맺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참나무를 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빈 후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음. 눈이 내린 날 입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봄.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은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돌아보고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반성함. 교술갈래의 특성. 교술갈래는 글쓴이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 대표 하위 갈래로 수필이 있다. 교술갈래의 형상화 방법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룬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담아낸다. 어떤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 이념적 내용 또는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낸다.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수필과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소설의 차이점은 소설은 픽션, 얘는 팩트. 물론 둘 다 true, 진실을 추구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하나는 픽션, 허구야. 하나는 팩트, 사실이야. 그래서 수필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